안녕하세요. 유익선무여사입니다. 오늘은 대구회생법원이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실무준칙이 공개되어서 그 실무준칙이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회생법원이 설립됨으로 인해 과연 개인회생 절차 실무가 달라졌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은 크게는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 4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반영할 거냐 여부하고, 두 번째로는 주식 코인 40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424호에 변제계획, 변제기간, 서울이나 부산, 수원 같은 경우는 다자녀 가구라든지 채무자가 30세 미만이라든지 전세 사기 피해자, 고령인 경우, 이런 경우들은 변제 기간을 3년 미만, 2년 정도로 단축해 줬는데 과연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냐, 크게는 세 가지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406호부터 408호, 424호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06호 배우자 명의 재산부터 살펴보면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2조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이라고 되어 있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채무자가 파산한 때 배당받은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파산할 때 배당받은 총액, 요거는 청산가치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 재산은 채무자 재산에 반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방법원 시절에는 배우자 재산을 임의로 절반은 채무자 재산으로 취급해서 청산가치 채무자 재산으로 반영하라, 이런 보정이 주로 나왔는데 406호를 통해서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변경이 되었고, 이는 서울이나 부산, 수원회생법원하고 동일하게 실무준칙이 개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이나 부산과 동일하게 규정된 것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소유이나 명의만을 배우자 명의로 해놨거나 개인회생을 앞두고 배우자 앞으로 재산을 빼돌려 놓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이항 같은 경우에는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규정을 미뤄봤을 때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한 자료도 제출받지 않는다. 다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받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06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서울, 부산, 수원 회생법원과 동일하게 이제 조항이 변경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08호인데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한 규정인데, 이제 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목적 규정되어 있고, 이제 2조가 핵심적입니다.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의 취급, 손실금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마찬가지로 파산한 때 배당받을 총액 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 이게 우리가 청산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즉 채무자가 기존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한 금액은 실제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니지만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을 했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산이 존재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에서 채무 변제 금액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제 금액이 늘어나거나 변제 기간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서울이나 기존의 회생법원과 동일하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겉으로는 투자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를 가장해서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든지 은닉한 거라든지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상화폐도 기존 회생법원과 동일하게 변경됐다. 결국 채무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제 기간인데, 보통 이제 서울회생법원 424호를 보면 변제 기간은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이 존재하고,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고령자라든지 다자녀가 있는 가구, 아니면 뭐 장애가 있는 분, 그다음에 뭐 한부모 가족, 뭐 전세 사기 피해자,
이런 분들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2조에서 살펴보면 3년 미만으로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놨고 3년 미만의 변제 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 이제 뭐 3년 미만으로 원금을 전부 갚으면 3년 미만으로 한다고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조항이겠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금 전부를 다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6가지 사례로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 그다음에 뭐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그다음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그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은 서울회생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변제 기간을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2년으로 단축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특징적인데 3조에 3년 초과의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3년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최장 5년까지 변제 기간을 늘릴 수가 있죠. 그런데 3년 초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여기다가 추가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어떤 경우들이냐, 뭐 청산가치보장 원칙의 준수, 그러니까 재산이 많이 잡혀서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되는데 3년 동안 갚지 못한다 라고 하면 재산보다 더 많이 갚기 위해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허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고, 그 다음에 뭐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나 뭐 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임금 채권, 4대 보험료 같은 우선권 있는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최저 변제액 제공의 원칙의 준수, 이거는 개인회생 최저 변제율이 채무 금액에 따라서 5% 아니면 3% 플러스 100만 원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36개월 동안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요 세 개의 항목은 법의 규정과 또 이제 부합하는 내용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서술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조금 의아합니다. 도박, 무분별한 투자,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무분별한 투자라 함은 이제 뭐 주식이나 코인 등 사실은 규정 자체가 약간은 불분명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주식, 코인 등으로 인해서 큰 채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우라면 변제 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도 보여집니다. 이게 과연 기존의 다른 회생법원에는 존재했던 규정이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서울이나 수원회생법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아까 3조에 별도로 3년 초과의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대구의 규정이죠. 근데 서울이나 수원에는 이 3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3년 미만으로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424호에서 규정을 해놓고 3년 초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을 해놓지 않았는데, 특별히 대구의 경우에만 뭐 무분별한 투자라든지 기타 사유들을 적어놓고 변제 기간을 더 늘리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규정을 만들어 놨고, 이건 결국 서울이나 수원과 같은 회생법원과 차별점이 아닐까. 결국에는 동등한 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서 전국의 회생법원을 설립했는데 여기에서조차도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규정은 어디서 왔는가?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살펴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424호에 보면 3년 초과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이 부분은 도박, 무분별한 투자,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 경우, 자발적 변제 의사가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재조정 프로그램에 적용한 경우, 뭐 이런 경우로 규정을 해놨는데, 결국 대구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부산의 실무준칙을 유사하게 차용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 의사에 관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규정은 이렇게 해놨지만 현재까지 사건 진행 형태를 보면은 주식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변제 기간을 5년으로 올려라, 뭐 이제 이런 보정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대구도 부산과 유사하게 주식 코인을 그래도 완화하게 봐줄 것인지, 아니면 이 규정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변제 기간이나 변제율을 이 규정에 근거해서 올리라고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이제 실무의 진행 경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차별을 없애고 회생법원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재판 절차를 평등하게 진행하고자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지역별로도 이런 편차가 좀 발생할 여지가 남겨져 있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사건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실무 경향이 업데이트 되면 그 부분은 별도의 영상으로 또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